김용민이가 말이죠. 선거 33일을 남겨둔 시점. 어제 여권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나온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보고서가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그동안 대통령실에 제대로 된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어쩌면 이길지도 모른다. 이런 보고가 올라가가지고 대통령실이 17%포인트 차로 진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경악했다는 그런 후문이 있었죠. 자, 오늘 여권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나온 보고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 언론이나 여당에서는 이건 제대로 된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라 거의 민주당 망해라 이런 저주의 굿과 같은 그런 선거 분석, 선거 평가 이런 것들을 쏟아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고서는 상당히 정세 분석이 정교합니다. 윤석열 휘하에 이런 페이퍼를 만들 조직이 있단 말인가? 제가 놀라기도 했는데, 자, 이게 여권으로부터 나왔다고 제가 추정하는 이유는요. 여권의 시각에서 여권의 이익에 부합하게 보고서가 작성됐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제가 여러분들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D-34 민주당 20대 총선보다는 많고 21대보다 적겠지만 제1당 유지할 듯.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도 제1당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 제목입니다. 20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비례대표 합쳐서 그 123석이었죠. 21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나뉘었는데 21대는 정확하게는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더불어시민당과 합치면서 또 열린민주당과 합치면서 대략 180석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우리는 평가합니다만은. 자, 그런데 20대 총선 123석보다 많고 21대 163석보다는 적겠지만은 제1당을 유지하겠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123석에서 163석 그 사이에서 민주당 의석이 확보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소제목입니다. 민주당 제3지대가 없어서 지지율이 회복될 전망. 임종석의 민주당 잔류로 컷오프 혹은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의 집단 행동이 불가능해졌음. 임종석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중구 성동갑에서 나오려고 했죠. 당 지도부가 끝끝내 공천 안 주겠다고 하니까 결국 그냥 당에 남겠다.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이래버렸어요. 그럼으로써 지금 저 반란파들이 동력을 상실했단 말이죠. 무슨 홍영표 서론이 나가서 이낙엽하고 손잡았지만 무슨 여파가 있겠습니까? 아래 스파님 저쪽 걸 믿냐고. 이러면 할 말이 없어. 터무니없는 보고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판단하세요. 아이고 나 참. 자, 일단 임종석이 민주당에 잔류함으로써 공천 반발은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조선일보를 보면은 야당의 공천으로 인한 분란은 임종석이 스스로 접음으로써 일단락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실제로.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공천 관련한 분란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편이고, 제 생각과 동일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일단 첫 줄부터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20대 총선이면 2016년입니다. 호남에서 제3지대 역할을 해준 국민의당, 안철수의 국민의당의 역할을 새로운 미래에서 감당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새로운 미래, 바로 이낙엽 신당이죠. 그렇잖아요. 2016년 안철수 대권주자, 그 사람이 만든 국민의당과 지금의 이낙엽의 새로운 미래가 같을 수 있겠어요? 이러므로써 21대 호남 의석, 여기는 순천, 이정현이 재출마하는 순천 빼놓고는 대부분 민주당 몫이 될 전망. 호남 의석이 총 28석이죠.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은 이견이 없지만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점에는 다른 의견은 없으나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어디서? 크게 하락했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또 상승했다 이런 얘기일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저기 MBC 패널 조사를 보면은 미동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게다가 지금 정권 심판론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 지지율이 어떻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떻고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좀 큰 의미가 없는데, 최근에 공천 파동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은 점, 지역 내의 개별 판세에서는 비교적 오차 범위 내에서 야당이 선방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34일 남은 변동성이 큰 판에서 민주당이 역전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도 일부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대단히 객관적인 거예요. 여권에서 이렇게 나온 보고서라면. 네. 자,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범여권 갈등이 시작돼서 선거 끝까지 이어질 예정. 이준석이 개혁신당을 창당하면서 대선 때 여권을 지지했던 청년표와 여성표를 가져감으로써 국민의힘의 청년표, 여성표 이탈의 원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네. 특히 국민의힘이 화성을 해 삼성전자연구원 한정민을 전략 공천함에 따라 범여권표가 분산되면서 사실상 이준석의 당선 가능성을 꺾어놓아 향후 이준석은 총선 후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맹렬하게 한동훈과 국민의힘을 공격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권에서는 이걸 방어할 장수와 전략이 부재한 상황. 우리 저 태리님 말씀 잘하시네. 보고서 잘 썼다. 그렇죠. 잘 썼어요. 잘 썼으니까 계속 들어보시죠. 다음 챕터입니다. D-Day에 가까워질수록 여권에게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천 논란 후 폭풍으로 좋든 싫든 당권과 정치인의 프레임이 강화됐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머리가 있단 말이야? 여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공천 논란, 이재명 대표가 사천을 했다느니, 당을 사유화했다느니,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번 공천 논란으로 말이죠. 이재명이 손해만 본 게 아니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재명 동시에 사법 리스크 프레임이 크게 감소. 지난 2월 26일 이재명, 김혜경 부부가 법정에 출석했지만 사천 논란에 이슈가 묻혔음. 민주당 공천 논란에 이 이슈가 묻혔음. 이재명, 김혜경 부부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그런 프레임이 아주 지독하게 가동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공천 파문, 공천 논란으로 이재명 대표 부부가 법정에 출석해도 그리 큰 이슈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한동훈은 차기 대권 주자로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심판했던 검사의 프레임으로 공격을 진행하고 있지만 점차 약발이 떨어져가는 분위기. 특히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이 조국혁신당으로 지지세를 올리면서 여권이 주장해온 사법 리스크는 검찰 독재 프레임으로 역공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여권 보고서라고도 추정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다양한 가능성들을 내다보면서 그 위기에 대처하자, 대비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다음은 또 챕터가 달라집니다. 제목, 이슈. 의대 정원 확대 이슈는 총선 전에 봉합이 불가할 듯. 정권 심판론이 부각할 듯. 이런 내용입니다. 네. 민주당 내의 굵직한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당대표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정권 심판론이 다시 가열될 것으로 보임. 유승민이 그랬잖아요. 윤석열이가 열심히 민생 토론회 다니고 한동훈이가 또 이렇게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공천 관리하고 김건희가 모습을 감추면서 정권 심판론이 수그러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개소리입니다. 정권 심판론은 이번 총선의 그 어떤 본질입니다.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 어쨌든 여권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다시 가열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의대 정원 이슈는 직업이 신분화되어가는 문제의식에 국민적인 다른 견해는 많지 않으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의사들이 저렇게 집단적으로 진료 거부를 하는 것은, 우리 의사를 니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가 파업하면은 어디 가서 대체 인력 구할래?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직업이 일종의 신분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의사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갖는 데에는 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윤석열이가 지지율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한 아젠다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대책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다른 의견을 갖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먼저 의사 집단을 들쑤셨습니까? 윤석열이가 들쑤셨어요. 그 이 이슈를 막 부채질하면은 총선 전국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방식으로 한 해 2,000명의 정원을 늘리겠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의사 집단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말 들어 안 들어? 죽을래?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미 많은 국민들은 이 윤석열이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의사 집단을 들쑤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김건희 여사 이슈와 관련해 한동훈이 대응하고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진행해 정권 심판론을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너무 잦은 토론회로 중도층을 비롯한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음. 와, 한 900조 넘는 예산 폭탄을 쏟겠다. 뭐 이렇게 뻥카를 치면서 윤석열이가 한 20번 가까이 민생 토론회를 열었지요. 이게 벌써 국민들 사이에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정치 고관여층에서 말이죠. 그래도 민생 토론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도 확장보다는 집토끼를 결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보임. 반면에 민주당은 기존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대거 배제되면서 범여권의 운동권 공격 프레임도 사라졌고 도리어 국민의힘을 상대로 공천의 혁신이 없다. 청년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개혁신당 이준석 쪽에서 공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지프롱님. 그렇죠. 분석이 잘 됐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선거 막판이 되면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서울의 봄 등 문화 코드 차원에서 예상하지 못한 중도층의 여론몰이도 모니터링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건국전쟁도요. 그 이승만을 테마로 해서 보수적 역사관을 통해 보수정당 지지층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여론몰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먹힙니까? 요즘에 여러분 무슨 영화죠? 제가 김고은 씨가 나오는 영화 이름을 까먹었네 갑자기. 그 영화가 다시 또 엎어버렸어요. 문화 프레임으로 뭘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그는 좌파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파묘. 예, 파묘네요. 파묘. 그 건국전쟁으로 한번 좀 엎어보려고 했다가 파묘로 또 다시 역전이 됐습니다. 자, 다음 챕터입니다. 낮은 투표율은 여권에게 유리한 구도를 가져올 것. 지금까지는 굉장히 여권이 위태롭다. 앞으로 좋을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고서가 그렇잖아요. 내내 그 기분 나쁜 얘기만 하면은 다시는 볼 마음이 없어진다고. 여기서 조금 희망을 주는 거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 자체 아젠다 세팅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을 등에 업은 반사체 역량만으로 지지율을 견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민주당이 말이죠. 지금 어떤 선거판에서 새로운 어떤 그런 아젠다라든지 뭐 이슈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어떤 국면을 주도하는 그런 기능은 많이 약하다.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으로 사실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이 먼저 깃발 든 건데 무상급식을 민주당이 받으면서 그해 그 지방선거는 무상급식 선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것처럼 그 아젠다 세팅을 한 거예요, 그게. 근데 민주당은 지금 그럴 능력이 많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보고서는. 그래서 지금 정권 심판론 덕만 보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반사체 역량이다. 반사체. 여러분, 반사체가 있고 발광체가 있잖아요. 발광체가 뭡니까? 자기가 주도권을 행사하면은 발광체인 거예요. 그런데 남의 어떤 약점을 갖고 내가 이용해 먹겠다. 그러면 나는 반사체가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반사체 역량만으로 지지율을 견인하는 것은 민주당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특히 여야 수장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동시에 높아지면서 총선 투표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 현역 의원의 단수 공천이 많은 국민의힘에 유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직표가 맹위를 떨치게 될 것이다. 그 지금 야당은 뭐 중진 다선 후도도독 말하자면 낙엽처럼 꺼졌잖아요. 근데 저쪽은 국민의힘은 뭐 시체가 나와도 당선된다는 영남 빼놓고 뭐 나머지 지역은 다 현역들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투표율이 낮아지면은 그러면 국민의힘이 덕본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친명 계열 후보자들이 경선 과정에서 기존 현역 의원들을 대거 이기고 살아오면서 기존 지역 내의 조직을 통한 선거는 국민의힘보다 열세일 가능성이 높아짐. 그렇죠. 지금 다선 중진 의원들이 후두둑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기뻐할 때만은 아니에요. 기뻐할 때만은 아니야. 기존 조직을 다 흡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경선 경쟁 상대를 이제 다독이면서 그 조직을 다 흡수하면서 다음 선거에서 승리를 도모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그런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에 기대서 반사체 노릇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민생을 처참하게 파괴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대안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울러 공천받은 친명계는 현역의 그 비협조로 인해서 애먹을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역들을 끌어안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제 김준혁 교수가 우리 김용민 브리핑과 가진 인터뷰에서 박광훈 의원 하고 그분의 진정성과 또한 당을 사랑하는 마음 그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 함께 손잡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이것은 지혜로운 그런 판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니까 그렇게 씹어대는 거지. 사실 김준혁 교수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 현역의 비협조를 협조로 돌이켜야 하고 뭐 계속 비협조하겠다. 이러면은 진짜 그때는 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중앙당의 바람몰이가 중요합니다. 총력 지원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사체에 머물면 안 돼요. 발광체가 돼야 합니다. 어떤 강력한 이슈를 내걸고 견인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거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다수당 되면은 윤석열 탄핵하겠다. 여러분 이게 너무 과도하고 정쟁을 부추기는 것 같고 저쪽 편 결집시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정권 심판론 60%가 되는 이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는 것이고요. 그 60% 대부분을 민주당이 먹을 수가 있어요. 먹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 또한 제가 아이디어처럼 내놓고 싶은 게 이번에 그 현역들이 줄줄이 떨어지게 된 계기는 뭐 하위 20% 10% 평가도 있지만은 새로 들어온 당원들 기존 조직에서는 얼굴을 알 수 없는 그런 한 수천 명 되는 그런 지역구마다 수천 명 되는 그런 신규 당원들 이들의 영향력 여파가 매우 컸거든요. 이 사람들을 새로운 조직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중앙당이 이슈를 만들 이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벤트라는 게 무슨 당원 행사 하라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이 전국 이슈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모이기도 하고 지역별로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윤석열 퇴진 지표라고 봅니다만. 네, 바람몰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중앙당의 전투적이고 그리고 주도적인 그런 이슈몰이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습니다.